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보배드림에 오늘 만난 경부고속도로 역주행 4인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지 한번 보시죠. 이거 고속도로인데 레카차 4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가 하고 보다가 아니네? 이렇게 주간분리대가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얘는 뭐야 도대체? 너무 당당하게 가요. 그런데 이거 경광등이 파란색인데 이거 이래도 되나요? 네, 이 경광등 같은 경우에는 황색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상에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파란색이라면 불법입니다. 네, 지금 다른 차량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서웠는지 아니면은 긴급 차량인 줄 알고 피해주는 것 같은데 이 레카차들 이거 긴급 차량으로 봐가지고 피해줄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사이렌도 울리고 뭐 경광등도 켜고 하니까 긴급 차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설 견인 차량들은 긴급 차량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비켜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걸 보면서 받을 테만 받아봐라 하고 막는 차는 사실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어쩌면 레카차들은 좋아할 수 있겠네요. 받아가지고 사고 나면 뒤에 차가 또 끌어가니까. 그렇군요. 레카차들을 떠올리면 보신 대로 신호 위반, 차선 위반, 과속, 그리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진짜 빨리 오네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리 제보 시 사례금을 주기로 부탁받은 택시, 버스 기사가 레카 회사에 제보하면 근처 레카차의 회사가 알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기를 하거나 심지어 경찰을 도청하기도 한답니다. 현재는 무전 방식이 바뀌어서 도청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2018년도에 레카 기사들이 경찰 무전 감청 가능 무전기를 구입해서 경찰을 도청하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레카차들의 수법은 사고가 나자마자 달라들어서 교통흐름 방해하지 말고 일단 차 빼세요. 교통흐름 방해죄로 처벌받고 싶어요? 라면서 명함 같은 걸 주기도 한 다음에 그들의 갈고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키로수대로 늘어나는 견인비를 받는 걸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청구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97만 3,300원이 나왔는데 일단은 기본 운임, 견인 거리 뭐 이거 늘어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대기료, 그 다음에 군안 작업료, 그러니까 뭐 갈고리 걸어서 끌어갔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군안 장비 사용료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40만 원이에요. 제가 접한 유튜브 사례를 보면은 이 돌리 이거를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사용을 안 해도 처음에 살짝 터치를 하면은 청구를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네요. 그건 정말. 그다음에 특수 할증. 이 청구서를 보면은 뭔가 물방울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 비가 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입으로 뿌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다음에 잔해물 수거 및 처리, 후방 안전 조치 및 수신호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갈고리를 걸어가는 틈에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줬다라는 것 같은데 인건비인가요? 네, 그다음에 하루 보관료 23,000원. 이 청구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돈이 얼마 나오는지 좀 측정하기 쉬운 것들은 좀 싸요. 그러네요. 그런데 뭔가 애매하거나 좀 약간 사람의 뭔가 입김이 들어간 그런 목록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 20만 원 이거 없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안 장비 사용료 같은 경우도 아까 남주 씨가 얘기한 대로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장비들도 사용을 했다라고 청구를 해서 네.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40만 원. 너무 큰 금액이다.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은 좀 들여다보긴 해야겠지만. 네. 이 청구서는 사설 레카차가 피해자가 사고 후 기절해서 응급실 실려간 사이에 청구해 놓은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과장이 심할 확률이 매우 높군요. 그렇죠. 네, 기절한 상태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수료주는 공업사로 자동차를 끌고 가서 입고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은 수리비의 몇십 프로 정도를 받는다고 하죠. 최근 적발된 한 정비업체는 이런 리베이트 비용으로 한 대당 60만 원을 레카 기사에게 지급해서 총 14억 4,300만 원을 뿌렸고 이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작업이나 불필요한 항목을 끼워 수리비를 부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카 기사가 소개하는 정비소로 가면 수리비까지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법적으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사고가 나서 멈춰 있으면 교통흐름 방해죄라는 걸로 처벌을 받습니까? 참 물어보는 저도 웃기네요. 네, 교통흐름 방해죄. 뭔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교통흐름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네. 비슷한 게 있긴 해요. 교통방해죄가 있기는 한데 사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다음엔 수리 비용을 불린 다음에 수리 업체로부터 영업 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 이건 문제가 없나요? 수리업체, 정비업체에 견인을 해주고 정비업체, 수리업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 이거 우리가 흔히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이 바닥에서는 이걸 통값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문 네. 용어인가요? 예, 전문 용어로 통값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베이트라는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통값을 받은 견인기사, 정비업체를 포함한 48명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군요. 만약에 수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뭐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일단? 네, 신고를 하시면 이제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해서 만약에 리베이트를 받은 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심지어 보험료에도 영향이 미쳤다라고 하면은 같은 죄명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레카차 강제 견인 방지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갈고리 걸고 그냥 막 강제로 견인을 했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정 시점부터는 군안동의서라는 걸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 전에도 명함 줬잖아요. 아니 이제 명함으로는 안 되고 명함 받았으니까 동의한 건데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처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반박하려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 견인하시는 분이 군안동의서라는 정식 서면을 가지고 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군안동의서를 받을 때 총 운임과 이 비용을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견인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도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됩니다. 증빙자료가 사후에 조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견인 차량이 오자마자 그때부터 딱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 다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군안동의서를 받지 않고 강제로 견인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행정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요금 부분에서도 바가지 요금이다 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1차 적발 시에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2차 적발됐을 때는 감차와 자격 취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금에 관해서는 군안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라는 게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가지 요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장비 사용료도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40만 원. 네. 이 가격표를 그냥 차에다 보관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막 청구하면은 이거 봐라 라고 보여줄 수 있게요. 예. 만약에 이제 너무 험악한 사람들이라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어쨌든 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다 청구를 하면 어긴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사후에라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니까 이게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사설 레카차들 여러분들께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 얼른 연락을 하셔서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우리 그냥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차가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옮겨야지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험사 직원과 긴밀하게 통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사고가 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죠. 네. 경찰이 빨리 출동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사설 견인 차량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도 최대한 빨리 차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설 레카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